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임시로 세운 것이니 다시는 오지 마라. 1607년 어느 아침, 세자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넌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왕이 세자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선조는 자신의 아들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이 한마디 속에 조선 역사 최대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선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개 혈통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늘 그를 따라다녔죠. 그런 선조에게 광해군 역시 후궁수생의 서자였습니다. 선조는 적자를 원했고 마침내 1606년 인모광후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선조의 눈에 광해군은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8살 세자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분조를 이끌며 전국 팔도를 누비며 의병을 모으고 군량미를 조달했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에겐 세자저하가 계시다. 전쟁 영웅이 된 아들. 그러나 이것이 선조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자신보다 백성의 신망을 얻은 아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선조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명나라에 요청했지만 명은 서자라는 이유로 15번이나 거부합니다. 선조는 이를 핑계 삼아 세자 교체를 노렸죠. 영창대군이 잘하면 적자인 그를 세자로 삼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광해군은 15년 동안 불안한 세자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요. 1608년 선조가 갑작스레 승하합니다. 영창대군은 겨우 2살. 대신들은 광해군을 왕으로 추대했고 34살의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세력, 명분을 앞세우는 서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광해군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격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300년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에서 후금이 급부상하고 있었죠. 명은 조선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의리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1만 3천 군사를 주며 출병시킵니다. 하지만 비밀 지령을 내리죠. 전세를 살펴 행동하라. 위 결국 강옥립은 후금과의 전투에서 일부러 항복합니다. 후금에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라 해명하고 명에게는 결심히 싸웠으나 패했다고 보고합니다. 명분은 명에게, 실리는 후금에게. 이것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는 서인들에게 배은망덕으로 비춰졌습니다. 인목대비 6패, 영창대군 죽음까지 더해지자 서인들은 결집합니다. 1623년 3월, 마침내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은 하룻밤 만에 폐위되었고 인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륜군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쿠데타가 정당화되니까요.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후금의 적대적 태도를 취하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둘에 조선 역사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아내 패비유 씨와 함께였지만 아들 패세자와 며느리는 따로 유배되었죠.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위리안치.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광해군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얼마 후 아들 부부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다시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둡니다. 왕이었으나 묘호도 시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라는 이름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같은 시기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을 겪고도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광해군은 왜 폭군이 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정 세력은 쿠데타를 정당화해야 했고 그러려면 광해군이 폭군이어야 했습니다. 인목대비 6패, 영창대군 죽음은 사실이지만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산군처럼 폭정을 휘두른 적도 없죠.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패자였습니다. 오늘날 역사학계는 광해군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뽑은 재평가받아야 할 왕 1위가 광해군이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허준의 동의보감 완성, 전후 복구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실리외교. 두 쓰레기 사이의 성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의 생존법. 광해군이 400년 전에 보여줬던 외교 철학입니다. 명분만 외치다 나라를 치욕에 빠뜨린 인조와 실리를 조차 평화를 지키려 했던 광해군. 오늘날 한반도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죠. 광해군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숨겨진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해군 폭군설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